1번에 1, 2번 1, 3번 5, 4번 3, 5번에 1, 6번 5, 7번 1, 8번 2, 9번 2, 10번 2, 11번 3, 12번 2, 13번 3. 13번 3이었고요. 14번 2, 15번 4, 16번 4, 17번 1, 18번 2, 19번 2, 20번 2. 요 정도예요. 하나당 5점. 해볼까? 나노 데스 60점 맞아요? 12개 아니 12개 맞으신 거죠? 다인이 네 70점 민수 60점. 네 보건 85 준영 75 지훈 95 연우 70이요. 네, 이 정도 난이도. 자, 틀린 문제 좀 잠깐 볼게요. 틀린 문제 잠깐 보시고 질문할 거 확인하죠. 답을 알려드렸으니 거꾸로 유추해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영재하고 과거는 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과는 다르게 혼자서 유추해 보라고요.
공부해요. 내 새끼들.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나은 문제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이 선생님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 질문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을까요? 2번이요. 네. 사실은 1번부터 설명 다 해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들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물리 문제는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나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사실은 많은 설명들을 생각해보고 나서 들어보는 게 좋아요. 자, 2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는 자동차를요. 0초, 2초, 5초일 때 위치와 속력을 거기에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자동차가 P점을 지날 때 속력은 8이고요. Q점을 지날 때 속력은 모르겠고요. R점을 지날 때 속력이 5인데 여기서 밑줄 쳐보면 P에서 Q까지가 등가속도, Q에서 R까지가 또 다른 등가속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PR을 지날 때 자동차의 속력을 각각 8과 5로 줬다면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같다. 자, 밑줄 쳐. 이게 힌트예요. 물리에서는 답을 구하기 위한 힌트가 반드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면 되는데 역학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뭐야? 그래프입니다. 그리셨어야 돼요. 자,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그래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프 그리는 게 모든 아이들한테 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상위권인 친구들은 그리셔야 돼요. 자, VT 그래프 보시면 첫 번째 P인 지점을 지날 때 시간 이게 0초래요. 그 다음에 Q인 지점을 지날 때의 시간 출발해서 2초 지난 후랍니다. R인 지점을 지날 때의 시간 출발해서 5초인 순간이랍니다. 그랬을 때 P에서의 속력은 8이었고요. P에서 Q까지의 구간은 등가속도인데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일 수도 있고요.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개형만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다고 치자. 그리고 Q에서 R까지도 또 다른 등가속도인데 R에서의 속력이 5라 그랬으니까 저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속력은 모르니까 V라고 해볼게요. 이거 개형을 만약에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V값 구해줘요. 그래 개형만 잡아보자고. 자,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서 힌트라고 준 건 뭐 있냐면요. V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단거리인데 P에서 Q까지의 이동거리 S와 Q에서 R까지의 이동거리 S, 이동거리 값이 똑같다 이 뜻이니까 면적 같아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때 Q에서의 속력 V값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는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자, 간거리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어요? 간거리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이거예요. 거속시 배운 거. 맞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 나와요. 그죠? 거기다 걸린 시간 곱하면 되는데 첫 번째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가 8이고 나중 속도는 V야.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 속도가 나온 거죠.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예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도 똑같이 하면 돼요. Q에서 R까지도 처음 속도가 V고 나중 속도가 5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의 평균 속도 요 가운데쯤 되는 이 속도는요. V 더하기 5 나누기 2 산술평균 구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걸린 시간이 요 구간에는 3초 걸려요. 그래서 곱하기 4만 이동 거리값이 두 개가 똑같아 라는 거야. 그럼 방정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니까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됐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8 플러스 V는 얼마니? 얼마야? 2분의 3V 더하기 2분의 15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시면 0.5V는 이렇게 넘기시면 얼마 나오냐? 0.5 나오죠. 됐어? 그러니 V가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래서 이 순간의 속도는 1이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봐라. 그래놓고 지문 속에 있는 힌트 잡아내라. 뭐가 힌트인지 답을 구하기 위한. 자, 거기에 맞게끔 식을 설계하시면 돼요. 근데 쉬운 건 아니죠. 선생님은 밥 먹고 이 일만 벌써 30년째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4번 해달라 그랬어요. 자, 4번 보시면 그림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낙하하는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1인 기준점 P와 P를 V의 속도로 높이가 h2인 지점을 Q를 EV의 속도로 통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두 지점의 높이 차이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저기 위에서부터 어떤 공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 지점을 얘는 P라고 잡았고요. 여기를 지나갈 때 속도가 V의 크기였대요. 그리고 이 순간의 높이를 h1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속력은 더 빨라지겠죠. 자, 그랬을 때 P에 비해서 속력이 2배인 곳을 여기서는 Q라고 잡아요. 그랬을 때 이 높이는 h2라고 했을 때 h1과 h2 사이의 요 거리, 요거 얼마 되는 거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거죠. 자,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얘는 떨어지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면 등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 맞아요. 그래서 저기 맨 처음에 출발점은 0에서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었을 거고요. 속도가 V인 지점이 바로 P인 지점이고요. 속도가 2배가 되는 EV인 지점이 여기가 Q일 텐데 요 거리가 얼마냐? 요거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서 2번 했던 것처럼 하려면 요거 가운데 평균 속도가 1.5V예요. 근데 문제는 요 걸린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못 구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번 풀었던 방법으로 풀 수가 없다. 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오히려 그게 힌트.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니? 세 번째 공식.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거 쓰면 되잖아요.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이거 쓰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처음 속도에 해당되는 V제곱 속도는 V고요. 됐죠? V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 속도는 2V니까 제곱하면 4V 제곱이에요. 그리고 낙하할 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고요. 그 둘 사이에 이동 거리 S 값이 둘의 높이 차이겠죠. 요거 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높이 차이에 해당되는 거기에서는 H1-H2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S라고 쓸게요. 그래서 두 높이 차이에 해당되는 거리는 2G분의 그래서 4V 제곱 빼기 V 제곱이니까 3V 제곱만큼이에요. 이렇게 가면 돼. 되겠냐? 네,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그 자체가 힌트가 된다.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돼. 그래서 네, 이런 것들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5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5번. 5번, 8번 이런 거. 6번 5번, 6번, 8번 이런 거 할게요. 됐죠? 역학을 이제 우리가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역학할 시간이 없어요. 물리원 다 끝날 때까지 전자기 파동해야 돼서 역학을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서 잘 들어보세요. 5번, 6번, 8번 이렇게 3개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5번 보시면 수능에서 이제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자, 그림과 같이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웃한 교각 사이의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모두가 같다. 그러니까 1초 간격으로 잘랐다 또는 2초 간격으로 잘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잘랐는데요. 꼬맹아 힌트 밑줄 쳐.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대요. 자, 등가속도는 두 개죠.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도 있고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도 있는데 얘네들은 속력이 빨라진다고 봐야 돼요? 느려진다고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봐야 돼요? 거리가 그렇죠.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가니까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 속도가 맞아라는 판단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VT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 교가 요만큼이 D 지나갈 때 첫 번째, 요만큼이 2D 지나갈 때, 요만큼이 3D 지나갈 때 요 시간 간격은 T로 일정해.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쵸? 우린 이거밖에 몰라요. 이렇단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O에서 P점까지 자동차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됐어? 네.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고 있고 자동차가 유탄 교각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같고 O에서 P점까지 자동차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 선생님, 이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 없는데요? 이거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예요. 맞죠? 근데 얘는 위치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리네요. 됐어. 네,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이 모습이 나와야죠. 근데 위치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예요. 위치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속력 그래프를 그릴 때요. 얘는 속력이 점점 뭐 해줘야 돼? 빨라져야지. 됐어. 위치에 따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적어도 2번, 3번, 4번, 5번일 수 없죠. 왜? 위치에 따라 속력은 점점 빨라져야 되잖아. 네. 위치에 따라 속력이 점점 빨라져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위치에 따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됐어? 이해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점점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위치에 따라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는 1번밖에 없네. 그래서 1번 이렇게 답하시면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포인트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자, 6번 볼게요. 6번은 그림은 동일한 지점에서 1초 간격으로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같은 속력으로 연지기로 던졌을 때 어느 순간 A는 정지 상태이고 B는 V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정지 상태. 정지 상태도 1초 간격으로 던졌어요. 됐어. A를 던지고 나서 A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1초 후에 B 던진 거야. 그러면 A를 던져서 1초 지난 후에 A가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B 던졌어요.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 영원히 A에 비해서 B는 1초 전의 모습이야. 자, 보면 B의 입장에서 보면 A는 나의 1초 후의 미래야. 대자뷰야. 던지고 나서 1초 후에 B를 던졌기 때문에 똑같은 빠르게 던졌기 때문에요. 꼬맹아, 실제로 B의 입장에서 보면 A는 나의 1초 후의 미래다라고 보면 돼요. 맞아? 그럼 꼬맹아,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 A는 무슨 상태? 그럼 B는 1초 후에 정지해. 그럼 지금 속도가 얼마일까? 10이죠. 왜? 중력과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1초의 속도가 10씩 줄잖아요. 1초 후에 멈출 거니까 지금의 속도는 10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지금의 속도는 10이에요. 그 뜻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서 나의 1초 후의 미래를 보고 가는 거구나. B의 속도는 10이어야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꼬맹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B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지금의 속도는 10이고요. 1초 후에 속도가 멈출 거예요. 지금의 속도는 10이고 1초 후에 멈출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초 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얼마입니까? 5m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5m 간격을 유지해야 되겠네요.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나의 미래를 보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기억 V의 속도는 10이라는 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H는 5m이고요. 이 순간부터 0.5초 후에 A와 B는 충돌할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둘이 충돌할 때요. 그죠? 얘는 이제 멈췄으니까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얘는 올라가요. 그러다가 두 개가 쿵 하고 부딪힙니다. 되겠냐? 얼마 후에 부딪힐까? 라고 하는 충돌 시간 물어봐요. 되겠어? 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내려간 거리와 얘가 올라간 거리의 합이 얼마이면? 5m이면 돼요. 되겠어? 네. 근데 두 개가 동시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두 개의 걸린 시간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1초니까 그 중에서 두 개가 만나려면 한 놈이 0.5초 갈 동안 한 놈도 0.5초 와서 이 상태가 돼야 두 개가 같은 위치에 같은 시간에 있겠죠. 되겠어? 얘가 0.5초 동안 내려오면 얘는 0.5초 동안 올라가 어떤 지점에 도착할 겁니다. 두 개가. 됐죠? 그랬을 때 충돌하는데 충돌 시간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충돌 시간을 A, B의 상대 속도분의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로 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상대 속도 구하는 방법 보여드렸었죠?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빼면 상대 속도야. 알겠습니까? 네, 보세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 빼면 둘의 상대 속도라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B의 속도 얼마예요? 10. A의 속도 얼마예요? 0. 빼시면 얼마예요? 10이요. 그걸 둘 사이의 거리 얼마로 나누면 돼요? 5. 그러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 나와요. 0.5초 후에 둘이 충돌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그림가는 절 위에 놓여있는 A, B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A에 F라는 힘을 더 줘서 눌렀을 때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저울에 측정되어 있는 힘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워도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요. 너네들이요. 가하고 나의 무게, A와 B의 무게를 그냥 주세요. 첫 번째 가의 상황에 안진뱅이 저울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B 올리고 그 위에 A 올려요. 얘가 B고 얘가 A인데 저는 그냥 편하게 얘 20N짜리 무게야. 얘는 10N짜리 무게야. 이렇게 줄게.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올렸으니까 이 저울에 가리키는 요금은 얼마일 거야? 30N일 거야. 이런 얘기야. 생각하기 편한 거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내가 꿍 하고 F라는 힘을 줘서 더 눌렀어. 그럼 바늘이 더 가겠죠.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가보다 나의 누구의 몇 배? 2배 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를 가리켜야 되냐면 60을 가리켜야 됩니다. 60. 그러면 내가 손으로 더 눌러서 추가된 힘이 얼마니? 30N이죠.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도 30, 눌러준 힘도 30, 그러니까 무게가 처음보다 2배 많이 측정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보면 좀 다르게 보여.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억 볼게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B가 A를 그래서 네, 누르는 힘. 이거의 반작용이 뭐야? A가 B를 A가 B를 떠받드는 힘이죠. 맞아. B가 A를 미는 힘은 A가 B를 누르는 힘이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을 여러분들 A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이거랑 뭐가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만 바꾸는 거죠.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작용과 반작용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 F보다 크니? 라고 했어. 자, 보면 지구가 얘를 10N으로 누르고 있는데 위에서 사람이 30N의 힘으로 눌러. 그러면 최종적으로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누르냐? 40으로 눌러. A가 B를 40으로 누르면 B가 A를 얼마로 미니? 40으로 눌러야죠. 그러니 적어도 F라는 30보다는 크죠. 알겠어? 그 얘기야. 이렇게 숫자 주는 게 편해. 그
그 다음에요. 디귿 보시면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요. 이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몇 F? 2F 2F죠. 3F일 수가 없어요. 알겠어?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푸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가만히 그냥 멍하고 있으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라서 꼼꼼히 보셔요. 자, 9번부터 12번까지 질문해봐. 9번 9번, 위아더 월드 9번. 또 11번 11번, 10번. 자, 보시면 그림은 수평면과 나란하고 크기가 F인 힘으로요. 물체 A, B를 벽을 향해 밀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A, B의 질량은 각각 EM과 M이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 지워볼게요. 이렇게 물체가 있고 여기가 벽이야 그랬어. 그랬을 때 여기가 EM이야. 그리고 여기가 M이야. 사람이 이쪽에서 F로 눌러.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지됐어. 이 얘기죠. 보면은 F로 누르는데 정지되어 있다는 건 B가 받은 합력이 얼마면 돼? 0이어야죠. 자, 사람이 F로 B를 눌러. 그럼 B는 가려고 됐어? 네, A를 얼마로 밀겠어? F로 밀어. 그럼 그거의 반작용. A가 B를 얼마로 미니? F로 밀어. 그럼 꼬맹아 봐. B의 합력 얼마? 0. 그러면 A도 합력 0만 들어가야 돼. 자, B가 A를 F로 밀면 A가 가려고 이제 누구를 밀겠니? 벽을 밀어. 얼마로 밀어? F로 밀어.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 벽이 A를 얼마로 밀어? F로 밀어. 그래서 A도 합력이 얼마? 0 이상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벽이 A를 밀었으니까 반작용은 A가 벽을 미는 거겠죠. 알겠어? 이렇게 가셔야 돼. 자, 니은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와 F죠. 그 다음에 B가 누구를 미는 거? A를 미는 힘. 그것도 F죠. 두 크기가 같아서 합력이 0입니다. 디귿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도 얼마? F요. 3분의 2F 이런 거 나오면 합력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이런 얘기죠. 10번 갈게요. 그림은 드론에 연결되어 있는 질량이 M인 상자가 공중에 밑줄 쳐 또 정지.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정지되어 있으면 합력이 0만 들면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꼬맹아. 이렇게 드론 위에 상자가 M이라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구니까 뭘 받아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얼마일까요? mg. 근데 왜 안 떨어져? 그건 드론이 위로 잡아당기는 힘을 얼마만큼 주기 때문이야? mg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합력이 0이라서 정지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0이라는 뜻이야? 아니요. 중력만큼 드론이 위로 잡아당겨 주니까 합력이 0인 거죠. 중력이 없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상자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여야 돼? 상자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여야 정지되니? 0. 0이어야죠. 그러니까 mg면 네, 정지되어 있을 수 없어. 디귿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 무슨 관계야? 주어 목적어만 바뀌었잖아. 그 작용 반작용의 관계야. 알겠어?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보시면요. 11번에서 그림가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를 물체 B와 실로 연결한 상태 나는 가의 A를 물체 C로 연결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질량은 M이라고 하고요. 화살표는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이때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C의 질량 얼마니?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별표. 사실은 한두 번 풀어보면 풀 수 있는데요. 처음에 딱 보면 뭔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가그림이에요. 이렇게 책상면 위에요. 고정도래를 이용해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이렇게 매단다. 레벨 3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풀어드린 문제 중에. 자,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마찰이 없어. 그럼 이때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
받치고 있다가 손 놓으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끌려가는 등가속도 운동하잖아요. mg 때 물체의 운동을 주관하는 알자임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자임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B의 무게니까 mg야. 그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알자임 mg의 힘으로 움직인 거 몇 m? 두 개가 움직였죠? 2m이에요. 2m. 그래서 m 이렇게 날아가니까 얘는 가속도가 2분의 1 g예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실로 한 덩어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A의 가속도도 2분의 1 g, B의 가속도도 2분의 1 g인 상태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가는 대충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나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고정도로래로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요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은 얘랑 똑같이 M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C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 물체의 질량은 모르겠어. 이런 얘기죠. 근데 얘는 내려가고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고정도로로 묶어놨을 때 C 쪽으로 내려간다는 건 C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쵸? 자, 그랬을 때 얘 작용하는 중력은 mcg고요. 얘 작용하는 중력은 mg인데요. 알자임은 얼마? mcg 마이너스 mg 요게 알자 힘이죠. 그걸 두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m 더하기 mc예요. 이걸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 가속도의 크기가 그래서 가에서의 크기와 같아 라고 했으니 이게 2분의 1 g 나와야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g는 날려놓고 계산하죠. 귀찮으니까. 그쵸? 네. 그래놓고 이렇게 곱하면 똑같아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하시면 m 더하기 mc는 2mc 마이너스 2m 이렇게 돼요. 맞아. 이렇게 넘기시면 mc는 이렇게 넘기시면 3m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C의 질량은 A 질량의 3배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천천히 하는데요. 집에 가서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숙제하지 마시고요. 숙제까지는 다 못할 것 같으면 오답 노트만 철저하게 하셔도 돼요. 됐어. 네. 자, 13번부터 16번까지 질문. 14번입니다. 14번. 됐어요. 자, 그림은 수평면 상에서 또 밑줄 쳐. 정지. 물리 원의 특징은 등속도 아니면 정지 이거거든요. 정지되어 있던 물체에 수평면과 나라는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시간에 따라서 준 힘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거 찾아봐 라고 하는데요. 자, 운동량이라는 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과 그 순간의 속도를 곱한 값인데 운동량이 변하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 그러냐? 충격량.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럼 꼬맹아,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면 돼. 처음에 운동량이 2였다고 쳐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운동량이 3만큼 변했어. 그럼 나중 운동량 얼마여야 돼?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만큼을 처음 운동량에다 더하시면 나중 운동량이 나오는데 이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충격량 구하는 방법. I는 FT. 시간에다가 힘 곱한 만큼이 충격량이야.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근데 옆에 있는 그래프 봐봐.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가 힘이고 여기가 시간이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T1, T2, T3 이렇게 잘랐단 말이죠. 그랬을 때 힘이요. 여기가 F, 여기가 마이너스 F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힘, 시간 그래프니까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 면적이지 그 면적만큼이 운동량이 변한 거지.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처음에 이물체의 운동량을 보면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운동량은 0인 상태예요. 정지되어 있었거든요. 됐죠? 자, 근데 T1 동안의 운동량은 이만큼 증가해야 돼. 됐죠? 그래서 운동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한 거 맞아요? 네.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힘인데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줬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T1에서 T2까지는 힘을 안 줬기 때문에 운동량이 안 변해. 운동량이 안 변한다는 거지 0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량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안 변한다고요. 변화량이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요. T1에서 T2까지는요. 운동량이 요만큼 뭐야? 마이너스 줄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이 줄어들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프 그리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17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마무리. 19번. 19번, 18번이요. 19번, 18번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18번 보시면 그림은 롤러코스터의 레일 위에 무동력 차라는 거 됐죠? 더 이상 밀어주지 않아. 혼자 알아서 가.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알아서 가요? 중력받으니까. 자, 동일 연직면에 있는 ABC를 차례대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무동력 차, 더 이상 밀어주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모델이 보존돼요. 마찰도 없으니까.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나 B나 C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중력만 받아 떨어지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 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요. 점점 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위치 에너지 감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 증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떠 있는 높이가 높은 I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B에서가 A보다 크다? 말도 안 돼. A가 더 높으니까 A의 위치 에너지가 더 커. 자, 그 다음에 디귿. 운동 에너지는요. 네.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생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감소한 애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당연합니다. 더 많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그린 가와 같이 원래 길이가 8D인 용수철에 물체 A를 연결하고 물체 B로 A를 6D만큼 밀어 올려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자.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의 증가량은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A와 B의 질량을 각각 L이라고 하고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B가 A와 함께 연직면상에 운동하다가 B와 분리된 후 용수철의 길이가 9D를 지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라고 하는데요. 뭐가 연락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마찰이 있던 없던 에너지는 어때야 돼? 보존돼야 돼. 에너지의 총량은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똑같아요. 단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되는 것뿐이야. 자, 보시면요. 용수철에요. 물체에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얼마라고요? 8D라고요. 8D.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그냥 원래 길이가 8D야. 8D인 상태에다가 A를 이렇게 놓다고 쳐. 됐어? 손으로 받치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밑에 B까지 이렇게 놓고요. 내가 얘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밀어 올렸을 때 여기에 이제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요. 올라간 높이가 얼마냐면 이 높이가 6D만큼 압축됐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호명아 정신 차려.
6D만큼 압축됐어요. 이제 이 상태를 볼 건데요.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보시면 탄성 에너지. 됐어. 탄성 에너지요. 우리 어떻게 보여요? 탄성 에너지 어떻게 보여요? 2분의 1 K X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압축되면 용수처럼 탄성 에너지 생겨. 얼마만큼 생겨? 변형된 길이가 6D니까 보세요. 2분의 1 K 6D 집어넣어봐. 얼마? 36D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8KD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갑자기 생겼어. 왜 말도 안 돼. 됐어. 탄성 에너지가 생겼다고요. 요만큼이 생겼어. 되겠어? 네, 이만큼이 생긴 건 다른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전환된 건데, 자, 이렇게 생기는 순간이요. 이때 A의 자 위치 에너지도요. A도 높아졌으니까 위치 에너지 생겼어. 그죠? A의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탄성 에너지 증가량의 얼마? 탄성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라고 했어? 3배.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정도인 거야? 이거의 3분의 1 얼마? 6 K D 제곱이 A의 위치 에너지죠. 그래야 3배가 되겠죠.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으로 똑같다. 그럼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요.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함께 연직면상에서 운동하다가 B와 분리된 후에 용수철의 길이가 9D만큼 늘어난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뽑아낼 거 우리가 다 했어. 자, 이래. 되겠어? 이렇다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만큼이 A의 위치 에너지인데 원래 위치 에너지 구하는 게 뭐야? MG mg, h죠.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얘가 올라간 높이가 얼마야? 6D 올라간 거예요. A가. 됐죠? 그래서 h자리 6D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 6K D제곱의 정체가 사실은 mg 6D의 정체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해볼게. 이제부터 영재 창의 사고력 본다. 내가 이 상태에서 손을 땅 하고 놓으면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언제까지 같이 내려갔다 언제부터 분리될까? 언제까지 같이 내려갔다 언제부터 서로 분리돼서 따로 갈까? 첫 번째, 빨리 생각해. 최하점이 어디? 탄성력 작용하고 시작하는데 손을 놓는 순간부터 탄성력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 다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같이 가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가 여기서부터 더 내려와서 8D보다 1D만큼 증가한 9D 지점을 지날 때 여기에서 순간 멈췄대요. 뭐 그런 얘기죠. 아니구나. 9D 지점을 나타낸 것이구나.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둘 다 뭘로 떨어져야 돼? 중력과 속도. 중력과 속도가 B가 밑에 있는 B는 중력과 속도만큼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더 세게 밀어서 중력과 속도보다 더 크면 같이 떨어지겠지. 중력과 속도가 될 때까지 같이 떨어져요. 근데 A가 중력과 속도보다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분리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언제까지 A가 중력과 속도보다 가속도가 더 커서 B를 밀면서 같이 갈까? 용수철 길이 원래 길이까지 올 때까지는 두 개의 속력이 같아져요. 왜? 여기에 올 때는요. 지금 용수철이 압축됐으니까 밑으로 미는 탄성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에다가 탄성력을 합한 만큼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냥 중력만 받고 떨어질 때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가속도가 더 빨라요. 됐어? 언제까지? 제자리로 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A와 B가 한 덩어리로 갑니다. 근데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때부터는 됐어? 네. B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데요. A는 어떠냐면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용수철이 여기서부터 늘어나면 탄성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AX. 그러니까 힘이 중력보다 작은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B랑 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분리됩니다. 되겠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8D에 오는 순간부터 A와 B는 분리돼서 갈 거야. 그때부터 B는 자유낙하에서 떨어질 거고 A는 그거보다 가속도가 줄면서 떨어져. 알겠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때 운동하다가 B가 분리된 후에 용수철의 길이가 9D가 되는 순간에 자,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얼마냐는 거죠. 그럼 보면 이 순간에 갖는 에너지는 탄성 에너지예요. 그렇죠? 탄성 에너지만큼 가지고 있다가 얘를 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가인 지점에 있는 에너지 다 얘기해봐. 무슨 에너지 있어? 탄성 에너지 있어. 얼마만큼? 여기 써져 있는 18K D제곱만큼 있어. 그 다음에 A에 위치 에너지 있어. 얼마만큼? 6K D제곱만큼 있어. B에 위치 에너지도 있어. 얼마만큼? 똑같이 6K D제곱만큼. 왜? 같은 놈이니까. 되겠죠? 자, 그랬다가요. 여기에 오는 순간 탄성 에너지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아니 뭐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도 0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가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죠. 그게 바로 A와 B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럼 이거 다 합하면 얼마나 오니? 네. 자, 그래서 30kb 제곱만큼이 바로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야. 그럼 머리 좋은 척 하면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이야? 15야, 15. 맞지? 네.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1 M V 제곱. 그래서 자,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 요만큼이어야 돼. 맞지? 근데 그거보다 D만큼 더 내려가. 9D인 지점에 왔댔잖아. 그래서 원래 상태로 왔다가 그거보다 D만큼 더 내려가는 순간 9D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무슨 에너지? 탄성 에너지가 생겨요. 그쵸? 탄성 에너지 얼마만큼 생기냐? 2분의 1 D제곱만큼 탄성 에너지 생기고 위치 에너지는 오히려 감소하죠. 얼마만큼? G, D만큼 감소하죠. 됐어. 그리고 속도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겠죠.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이 평형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요만큼이었는데 여기로 내려오는 순간 탄성 에너지 요만큼 생기고 위치 에너지 요만큼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냐고 뽑아야 되죠.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이거 원래 나와야 돼. 그랬을 때 보면은 mg 6d가 이거야. 그러면 mgd는 얼마야? 이거야. 그러니 여기를 kd 제곱으로 바뀌면 되죠. 그럼 여기 얼마면 되겠니? 2분의 31K 2분의 30 이게 운동에너지. 됐어.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운동에너지인데요. 이걸 mgd로 바꾸래요. 해봐. 2분의 31 MGT
되게 어려워.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돼. 그래서 분리되는 시점이 어딘지 역학적 에너지 보조를 이용해서요. 각 지점의 탄성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한 값 다 똑같다. 이렇게 가서 문제 풀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복은 계속 할 거니까 지금은 아 이렇게 푸나 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니? 자, 마징계수 잠깐만 확인하고 10분만 끌어갈게요. 마징계수 확인했었죠? 네, 여기까지요. 10분만 끊었다가 하죠.